자, 이번에는 어제 저희가 잠깐 이 뉴스를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북한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지금 처벌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좀 저희가 잠깐 좀 짚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병규 기자. 예. 황병서가 어쨌든 처벌을 받았다. 이런 지금 뉴스가 전해졌는데 황병서의 그동안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한 게 있는데 네. 약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선 저희가 이거는 좀 화제가 되겠다 싶어서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네, 어떤 영상이죠? 2014년도에 최룡해와 황병서 그리고 김양건 3인방이 우리나라를 갑자기 방문한 겁니다. 예. 그때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즈음이었는데 오. 이렇게 직접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좀 뒤에 보면은 이제 악수를 좀 나누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예.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 두 사람 모두 경질이 좀 됐다는 점 그리고 특히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속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때문에 예. 좀 평행이론, 그러니까 아하. 비슷한 점이 좀 있다라고 해서 좀 화제를 모으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황병서가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국방부 장관인데 예. 요즘 많이 세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셨지만 황병서가 이제 69살인데 예. 자신보다 30세 이상인 김정은에게 좀 실세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 이렇게 굽신굽신대는 이런 좀 영상이 그러니까요. 공개됐어요. 자, 이제 이런 거죠. 궁금한 거죠. 황병서가 저렇게 굽신굽신거리면서 항상 저렇게 김정은한테 얘기할 때는 조아리고 입을 가리고 얘기하는데 어제 국정원 발표를 보면은 뭔가 태도가 불손해서 처벌을 받았다라고 발표가 됐단 말이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저렇게 태도가 좋은데 태도 불손으로 과연 처벌을 당했을까? 그래서 나오는 분석이 김정은은 2인자를 키우지 않는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오는 거죠. 일단 집권 초기에 2인자 하면은 누구였습니까? 장성택 있잖아요. 그랬죠. 부모부 장성택이 있는데 쉽게 처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용해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실세라고 하는 최용해도 2014년에 처벌을 받아서 형명화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병서는 사실상 성명화 교육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에게 전폭적인 애정을 주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처벌을 시키는 것 아니냐. 사실상 2인자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서 기록 영화를 공개했어요. 기록 영화를요? 예. 예. 근데 이제 기록 영화에 보면은 보통 처벌을 받고 나면은 이제 안 이 보여야 되는데 모습이네요? 예,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부분이 황병서와 최용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황병서는 처벌을 받았으면 경질을 당했으면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기록 영화에도 여전히 등장한다는 거죠. 아하. 이거 봤을 때 황병서가 너무 큰 경질까지 큰 처벌을 받은 건 아닌데 일단은 지금 현재 좀 처신이 좀 불안정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예. 다시 한번 황병서가 최용해를 향해서 이런 반격을 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얘기도 한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강병규 기자가 설명을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최룡해 같은 경우도 아까 형명화 교육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최룡해가 형명화 교육을 몇 번 받은지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3번이나 받았습니다. 3번. 근데 지금 북한 2인자로 올라섰죠. 황병서는 그동안 한 번도 형명화 교육 이런 거 받은 적이 없어요. 이번에 김정은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뭔가 이 밑에 2인자들끼리 충성 경쟁을 시키면서 자기 체제를 공고하기 위한 치밀한 지금 작전을 세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노은지 기자 또 주목받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노은지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2인자 안 키운다고 해도 사실 자기 핏줄, 여동생은 챙기는 모양인데 김정은이 김여정을 이제 김여정. 2인자로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이 많이 포착이 됐잖아요. 특히 오빠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꽃다발 같은 거를 받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보였는데 네. 최근에 이런 언론 보도가 하나 있어서 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보도였죠? 김여정이 지난해 출산을 했고 최근에 어떤 돌잔치를 김정은이 열어줬다 이런 얘기인데 예. 김정은이 조카를 위해서 해외에서 유아용품을 공수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물건들이 보니까 있었어요? 이제 데마크산 분유라든지 스위스산 유모차 그리고 스위스와 독일에서 생산된 장난감과 아기용 담요 같은 것들을 선물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제 중앙당 간부 출신의 어떤 남편을 만나서 김여정이 지난해 10월에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이제 최근 지난 10월이죠. 지난 10월에 김여정 부부와 조카 다 초대를 해서 목랑관 초대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그 연회장으로서 상당히 국빈을 초청해서 하는 연회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조카의 돌잔치를 열어줬다 이런 식의 보도도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국정원에서 파악을 해서 공식 확인해준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좀 취재를 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열심히 취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궁금했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도대체 생각이 뭘까? 김정은은 북한에서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걸까 궁금했는데 황병서, 최룡해 저렇게 처벌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시진핑 특사가 평양에 갔잖아요. 숭따오라고. 숭따오. 결국 김정은이 안 만났습니다. 숭따오를 안 만났어요. 시진핑 특사인데. 강병규 기자. 네. 근데 뭐 하는지가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서 나왔죠? 네, 자동차 예. 공장을 시찰하는 모습이 새롭게 공개가 된 건데요. 그렇군요. 사실 이 시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황병서가 경질되고 또 이제 북한은 살인 정권이라면서 트럼프가 북한을 이제 테러 지원국이라고 지정을 해버린 정말 뒤숭숭한 상황에서 한가롭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시찰 공장 시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런 메시지를 그런데 남겼대요. 적대 세력들이 발악할수록 대북 네. 제재가 강해질수록 불굴의 정신력은 더욱더 강해진다. 어허.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뭔가 이 대북 제재와 그리고 고립의 순간에서도 좀 더 민심을 다스리기 위한 행보 아니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숭타오가 이제 숭타오가 이제 북한에 왔는데 이 숭타오를 만나지 않기 위한 하나의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이 일정을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 간 저 평안남도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 예사롭지 않은 곳이더라고요. 김일성이 19차례나 갔고 김정일이 생전에 저 자동차 공장을 무려 9차례나 방문을 했었다고 합니다.